안녕하세요. 교류 회로 이론 제8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학습 목표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죠. 학습 목표는 여기서 일단 우리가 페이저 그리고 페이저 도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 개념에 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이제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가 교류 회로의 해석을 위해서 매우 이제 유용한 개념들이고, 또 특히 이제 정상 상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우리를 쉽게 해주는 이제 그러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류 회로에서는 우린 기본적으로 교류 신호는 정연파를 기본으로 하죠. 이제 정연파, 정연파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사이누소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연파를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려보고요. 여기가 시간 t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인파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파를 우리가 xt라고 정의를 하고 교재와 같이, 그러면 xm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xt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xm.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카톡을 보내네. 네. 여기는 마이너스 xm.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xm은 뭐가 되나요? xm은 우리가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 또는 맥시멈 밸류, 뭐 최대값 혹은 피크 밸류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 xm과 마이너스 xm 사이에 이 값,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피크 투 피크, 얘는 우리가 피크 투 피크 밸류라고 해서 이건 어떻게 돼요? 2배의 xm과 같겠죠. 자, 정연파에 대한 정의들 중에 이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정연파가 계속 이렇게 반복될 텐데, 한 주기를 우린 여기 t라고 놓고요. 주기 t는 얘는 뭐죠? 피어리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파수는 우리가 흔히 이제 F라는 개념을 그 문자를 많이 쓰는데, 프리퀀시니까요. 주파수는 이 1초에 이 정연파 혹은 이 사인파가, 뭐 사인파가 아니라도 되겠죠. 이렇게 반복되는 교류 신호가 얼마나 몇 사이클이나 들어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복되는 사인파가 1초에 60번이다. 60사이클을 반복한다. 그러면 이 신호의 주파수는 얼마? 60Hz.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가 60Hz죠. 자, 그렇다면 이 주파수하고 피어리어드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주기와의 관계는, 주파수 F는 주기분의 1.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폭이라는 개념을 하나 제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주파수, 그리고 주기, 그리고 피크 투 피크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는 오메가의 함수로 되어 있죠. 오메가, 이거는 뭔가요? 오메가라는 거는, 얘는 우리가 쉽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앵귤라 프리퀀시, 근데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각주파수라고 하는데요. 이 오메가의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동일하게 부르지만, 얘를 우리가 앵귤라 벨로시티, 각속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전기 모터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모터의 이제 회전자예요. 얘는 회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 뭐예요? 이 각속도라는 거는, 이게 단위는 레디안 퍼 세컨드인데 초당 몇 라디안을 회전을 했는가,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각속도가 되겠습니다. 각속도가 되고요. 그럼 각 주파수는 이러한 회전기가 아니고 우리 이러한 그 정지기, 뭐 정지기라고 하긴 아직은 여러분들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일반 교류 신호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를 반복되니까요. 이걸 이제 각 주파수로가 하고,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앵귤라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각이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축을 여기는 이제 t지만 얘를 우리가 오메가 t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각 앵글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에 따라 이 앵글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세타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한편 이제 그 오메가하고 f하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오메가는 이제 2파이 f라는 관계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럼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자, 우리가 한 사이클의 각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거죠.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각속도로 나타낸다면 당연히 2파이만큼 변하는 각, 몇 사이클 동안, 예, 여러 사이클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다면 초당 예를 들어서 이제 60Hz 시스템이라고 하면 2파이 곱하기 60, 예, 이거는 초당 377 라디안이 각이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377 라디안 진행은 하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0부터 2파이까지가 몇 번? 60번 반복되면서 얘는 이제 377 라디안 동안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상과 진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예, 다시 한번 신호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러한 정연파 신호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이와 같은 신호가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우리가 X1T라고 하고요. 이 신호를 우리는 X2T라고 하겠어요. 자, 그렇다면 X1T, X2T의 관계를 보면 X2T는 X1T에 비해서 파형이 앞서 있죠. 예, 파형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앞선 위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이 X2는 X1에 비해서 세타만큼 앞선다. 그래서 앞선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상. 그래서 얘는 이제 leading. 그러면 얘는 X2는 X1에 비해서 세타만큼 진상이다. 예, 그래서 영어로는 lead by 이제 세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X1은 X2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지상. 이거는 이제 우리가 lagging 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뒤선다는 거죠. 그래서 X1은 X2에 비해서, X2에 얼마예요? lags by 세타. 예,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파형간에는 얘는 앞선 거고요. 얘는 이제 뒤선 거죠. 어떻게? 세타만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X1T는 아까와 같이 그냥 XM sin 어떻게 오메가 T라고 하고요. X2T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XM sin 오메가 T 하고, 여기서는 예, 진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해주면 진상이 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파형을 한번 제가 해볼까요? 이거를 바꿔서 잉크색을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죠. 해서 이번에는
요러한 파형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갈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네, 요렇게 있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x3t라고 하죠. x3t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세타 2만큼 파형이 위상차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저 파형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써보면 x3t는 크기는 같다고 치고요. xm sin 오메가 t 어떻게 돼요? 세타 2만큼 얘는 x3가 지상이 되어 있는 거죠. x1에 비해서. 그럼 그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세타 2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상과 지상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봤고요. 이 진상과 지상은 우리가 이제 교류회로, 이제 AC 교류회로에서는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유효 전력이라든지 무효 전력 그리고 각종 뭐 리액티브 컴포넌트들을 할 때 항상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 기준을 하나를 이렇게 잡았다면, 그리고 어떠한 파형이 기준에 비해서 진상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부호의 그 기준 함수 대비 플러스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기준 대비 지상이다 라고 하면 기준 함수 대비 마이너스 이제 부호가 붙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좀 이게 헷갈리게 돼요. 이거를 실제로 하다 보면 좀 이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파형이 만약에 위상이 같은 파형이 한번 있다고 칩시다. 이 x1이란 파형이 있고요. 얘는 이제 x 뭐라고 할까요? 얘는 x4라고 할까요? 그러면 x1하고 x4는 서로 파형의 크기는 다르지만,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위상은 서로 같죠. 근데 위상이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 동상이라고 합니다. 동상이라고 하고 영어로 쓰면 얘는 in phase. 예, 그래서 동상 in phas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 평균값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평균값은 우리가 average value 또는 mean value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verage 또는 mean value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파형을 한번 볼까요? 시간 t고요. 자, 여기 1V, 예, 1V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평균값이 어떻게 돼요? 얘의 평균값 에버리지는 1V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이런 파형이 한번 있다고 볼까요? 이게 1V가 나오는데 0.5초 동안은 1V, 나머지 0.5초 동안은 0V.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파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평균값이 어떻게 돼요? 이 정도 값이 평균값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몇 볼트가 돼요? 평균값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0.5V가 평균값이 됩니다. 이러한 건 어떨까요? 자, 여기에 보면 1V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형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0.75 세컨드 동안은 1V, 나머지 0.25 세컨드 동안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0.25 세컨드에서 얘는 마이너스 1V. 예, 그러면 이런 파형은 평균값이 이 파형도 평균값은 어떻게 돼요? 평균값은 0.5V가 됩니다. 이런 파형은 어떨까요? 이렇게 반복이 되고, 얘는 2V, 여기는 1초라고 합시다. 뭐 굳이 1초일 필요는 없지만 주기가 1초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평균값이 1V 이제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평균값은 우리가 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평균값을 우리가 어떤 이제 정의를 해보면 평균값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평균값 V average는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함수의 주기 0부터 t까지를 적분하고 그것을 다시 주기로 나눈 값, 이게 이제 평균값이 되는 거죠. 자, 적분한다라는 개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고 다시 얘를 주기로 나누면 평균값이 나온다. 자, 이것이 바로 평균값의 개념입니다. 자, 굳이 이거를 나누면 얘는 이제 직류 평균값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값 하면 이 직류 평균값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교류에서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나요? 교류에서는 평균값이, 자, 이런 교류 신호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하고 같죠? 순수한 교류 시스템은 직류값이 없기 때문에 교류의 평균값은 그냥 무조건 0V가 나옵니다. 0V 혹은 0A, 뭐 0, 평균값이 0이 되는 거죠, 교류는. 그래서 교류를 우리가 평균값을 굳이 따질 때에는 이제 얘를 갖고 한번 파형을 이렇게 나온 놈을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평균값의 정의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죠?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하면 얘는 교류 평균값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평균값 하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직류 평균값을 의미를 하고요. 교류에서의 평균값은 그냥 0V 혹은 0A이기 때문에 교류에서 평균값을 따진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류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교류에 대해 어떠한 그 신호의 크기라든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물리적인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실효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효값이라는 것은 영어로 쓰면 effective value 혹은 RMS value라고 하는데, 자, effective value, 그러니까 교류에서의 평균값은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그냥 0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실효값이라는 거는 어떠한 효과가 나오는 밸류.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런 저항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저항에 제가 어떠한 VDC라는 전압을 이렇게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IDC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러면 IDC는 R분의 VDC라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자, 저항의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열이 나겠죠? 그 열량은 어떻게 되나요? 열량은 전력 손실은 R 곱하기 IDC의 제곱,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일한 같은 저항에 이런 교류를 제가 집어넣어 줬어요. IAC고요. 얘는 VAC입니다. 자, 그러면 IAC는 R분의 VAC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이때 손실도 사실은 R IAC 제곱 이렇게 쓰면 맞나요? 자, 일단 물리적으로 얘가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 직류를 줬을 때 제가 시간이 지나는 만큼 이 저항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열 때문에 얘가 저항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교류를 주면은요, 교류를 줘도 온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얘를 평균값으로 표시를 하면 전류의 평균값, 전압의 평균값은 0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주기를 갖는 교류 전기에 의해서 일정 시간 동안 저항에서 발생되는 열의 정도를 우리가 A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때 동일 시간 동안 A라는 열을 발생시키는 직류 전류나 직류 전압의 크기를 시력값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교류에서 평균값은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저항의 교류 전압을 줬을 때 교류 전류가 흐르고 그 교류 전류로 인해서 저항에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로 인해서 열이 발생을 하죠. 이 열이 발생하는 것은 직류나 교류나 동일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 발생하는 열량이 동일하게 A가 될 때, 그럼 그때의 등가 직류 전압, 교류 전압과 등가인 직류 전압을 우리는 시력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시력값은 이렇게 하는데, 자, 먼저 사실은 안에부터 쓰는 게 더 좋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교류 신호를 제곱을 하고요. 제곱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쵸? 제곱하는 거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합니다. 이 제곱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적분하고 다음에 t로 나누면 이건 제곱의 평균값이죠. 그 다음 거기에 뭐를 해줘요? 제곱을 해줬으니까 다시 거기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얘는 루트 뭐죠? 민 스퀘어 라고 해서 얘는 RMS,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RMS 밸류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교류 전압은 220V 60Hz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이 220V는 도대체 왜 220V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 들어오는 파형을 찍어보면 피크 값이 얘가 311V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도대체 220이라는 거는 왜 나오는 걸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시력값의 정의에 이 파형을 집어넣으면, 즉 시력값의 정의 이 시력값의 정의에 이 파형을 집어넣고 얘가 주기 뭐죠? 얘는 1 나누기 60초 하면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0.1666 0.01666 점점점점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쵸? 이 주기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나오는 게 220이 나와요. 220이.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교류 전압은 직류 220V와 등가의 크기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저항에다가요, 가정용 교류전기 220V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항에 흐르는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을 한번 제가 측정을 했다고 칩시다. 저항의 온도. 그리고 이게 여기가 지금 저항의 온도라고 할게요. 저항의 온도. 그러면 시간을 줬을 때 어떤 시간이 지날수록 저항의 온도가 이렇게 쫙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동일한 직류전압을 제가 주는 거죠. 이 올라가는 기울기와 동일하게 올라가는 기울기를 만드는 이 직류전압이 220V라는 거예요. 220V 시력값이는 얘는 직류 220V.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어떠한 주기를 갖는 교류 전기에 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저항에서 발생되는 열의 정도와 동일한 열을 발생시키는 직류 전압의 크기 혹은 직류 전류의 크기를 우리는 시력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 응용 분야에서는 교류에 대해서
평균값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는 교류 실효값을 더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평균값은 그냥 뭐 0볼트죠. 하지만 이제 실효값은 우리가 등가 직류값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떠한 그 전압이라든지 전류가 가지고 있는 그 물량을 보다 교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